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기도 하고요. 습도만 올라가서 불쾌지수가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헷갈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조간신문 여러분 앞으로 배달돼 있습니다. 저와 함께 펼쳐보시죠. 8월 14일입니다. 손석구의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면부터 보시죠. 오늘 일면을 장식한 이슈는 단연 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 소식입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9월 중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날짜는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여기를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터키발 악재가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요. 이스탄불 환전소 앞으로 걷고 있는 니캅 차림의 터키 여성을 일면에 담았군요. 자, 신문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 소식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로 가시죠.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날짜가 빈칸이다. 연막탄을 뿌린 북한이다. 어제 합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9월 중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회담을 한다. 그런데 북측의 태도가 약간 이상합니다. 대북 제재나 경제 협력에 관해서 남측의 소극적인 태도 등을 거론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회담 일정을 뒤엎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빈칸으로 남겨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한국경제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외환시장도 큰 충격을 받았고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터키 리라화 가치가 폭락을 했고요. 아시아 증시와 외환시장으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오늘도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노리고 신흥국 주식이나 채권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이 좌불안석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우려를 할 만합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 하락률, 리라 가치의 폭락 추세, 이에 따른 지역별 펀드 수익률들 다 아래로 향하고 있죠. 신흥국 투자자들 비상에 걸렸다고 얘기할 만하군요. 자, 다음은 정치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한겨레를 한번 보실 텐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이른바 특활비라고 하죠. 특활비를 폐지키로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동안 증빙도 없이 쌈짓돈처럼 활용됐던 터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에 일견 부응한 것이어서 박수를 쳐줄까 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기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자, 특활비를 없앴는데 다 없앤 건 아닙니다. 국회 원내 교섭단체 목세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지요. 바로 이 부분만 없애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정확히 떼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목세 특활비는 완전히 폐지할지 여부를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고 미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부분, 특활비 일정 부분을 업무 추진비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업무 추진비를 그만큼 증액해서 마치 특활비처럼 쓰겠다는 얘기인데 편법 부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국민 바보가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볼 텐데, 자, 특활비도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특활비 폐지했다고 마치 대단한 결단이라도 한 것인 양 목에 힘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보기 불편합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매일경제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에 관한 이슈가 지금 뜨거운 감자죠. 매일경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면서 국민연금을 이렇게 얘기했군요. 봉이다. 국민연금이 봉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비슷한 회사원과 공무원이 똑같이 30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도 가져가는 연금은요. 여기 나옵니다. 91만 원 대 157만 원, 2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91만 원이 국민연금입니다. 157만 원이 공무원연금이고요. 자, 이처럼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가입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설계됐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군요. 다음 기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요, 52시간, 주당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관한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근래 주 52시간 도입 이후에 바뀐 첫 월급을 받은 근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바로 기사에서 이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사에서는요, 18년째 기계부품 제조업체에 다니는 김모 씨의 바로 이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비춰주셔도 됩니다. 급여 명세서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 사례로 들면서 급여가 주 52시간 도입 이후에 줄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줄었냐? 보이십니까? 382만 원에서 316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대기업 급여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또 기사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헤드라인을 잠깐 비춰주시겠습니까? 결국 중소기업 다니는 아빠는 이런 얘기를 한다. 애들 학원비 보낼 돈이 사라진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자, 오늘 마지막 기사 보시겠습니다. 다시 매일경제로 가볼 텐데요. 역시 주 52시간 도입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기사입니다. 한번 보시죠.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서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기대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일찍 갔더니 회사보다 더 불편하더라 이겁니다. 왜냐? 이 부분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집이 회사보다 더 불편해진 이유. 배우자의 잔소리가 많아졌고요. 그에 따라서 의견 충돌이 더 심해졌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45.4%. 또 그 다음에 과중한 집안일, 육아 부담도 집이 회사보다 더 불편해지는 원인으로 꼽았군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손석구의 손안의 신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